수박과 어수룩한 농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착했지만 행동이 느리고 조금 어수룩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종종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농부에게 배 한 피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장에 가서 이 배를 팔아서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 좀 사오세요. 그리하여 농부는 배 한 피를 등에 메고 터벅터벅 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장이 끝날 무렵에야 겨우 배를 팔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산다? 농부는 돈을 짤랑짤랑 흔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장사꾼들은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런 서둘러 물건을 사야겠고. 이곳저곳을 허둥지둥 돌아다니다가 수박장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 검은 줄이 거진 이 동그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농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박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에헤, 수박도 모르다니. 이런 얼뜨기가 다 있나? 농부는 이제까지 수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박장수는 속으로 비웃으며 농부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농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알처럼 생긴 이게 뭐냐고 묻질 않소. 에이, 보면 몰라요. 당나귀 알이지 뭐긴 뭐겠소. 귀찮다는 뜻이 수박장수는 투명스럽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소? 당나귀 알이라고요? 아유, 그럼 이 알에서 당나귀가 나온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수박장수는 어이가 없어서 얼렁뚱땅 둘러댔습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듯이 당나귀 알이니 당연히 당나귀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농부는 정말로 그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박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알을 어떻게 해야 당나귀가 나와요? 에헤이, 이 양반이 정말로 당나귀 알로 믿고 있잖아. 심심하던 참에 잘 됐군. 좀 놀려줘야겠군. 수박장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이 알을 이불로 싸서 따뜻한 아랫목에 두면 사흘 뒤에 당나귀가 나올 거요. 수박장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배를 판 돈으로 당장 수박을 샀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건을 사다니? 아유, 정말 운이 좋은걸. 싱글방글 웃으면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수박을 보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우, 참 이상하게도 생겼네. 수박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이오. 농부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불로 수박을 둘둘 감쌌습니다. 여보, 어서 방이 뜨끈뜨끈해지도록 불을 뗍시다. 아유, 빨리 당나귀 새끼를 봐야지 않겠소.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급히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요. 부부는 수박을 애지중지 살살 다루며 좋아했습니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이불로 싼 수박을 두었으니 그 수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온통 수박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지독한 고린내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코를 짖자 농부도 코를 막으며 대답했습니다. 당나귀가 나오려면 이 정도의 고생쯤은 참아야 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당나귀가 나왔나 한번 봅시다. 수박을 싼 이불을 뒤주어 보았습니다. 물론 수박은 모두 골아 있었죠. 아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나귀 알이 왜 썩었을까? 불을 너무 떼서 그런가? 얼른 갖다 버려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닌 속이 상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수박을 가져다가 덤불 속으로 휙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덤불 속에서 새끼 당나귀 한 마리가 힝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오, 당나귀네. 아이고, 새끼 당나귀가 나왔네. 농부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당나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알에서 당나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아내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당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뒤늦게 당나귀가 없어진 걸 알게 된 진짜 주인이 이 동네 저 동네로 당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우리 당나귀 보았나요?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휴, 도대체 이놈의 당나귀가 어디로 간 거야? 그때 힝 하고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당나귀 알을 산 농부네 집 마당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 당나귀가 왜 여기 있지? 당나귀 주인은 자신을 알아보는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시오, 아무도 없어? 누가 나를 찾소? 농부가 방에서 엉거주춤 나오자 당나귀 주인이 다짜고짜 화부터 냈습니다. 남의 당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요. 당나귀를 내놓으시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당나귀는 내가 장에서 돈 주고 산 당나귀 알에서 나온 거요. 농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가 막힌 당나귀 주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당나귀가 우리 집 당나귀가 나온 당나귀일까요? 아니면 당나귀 알에서 깨어난 당나귀일까요? 사람들은 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알에서 나온 당나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씩씩거리며 당나귀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몹시 후회했습니다. 어우,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몰랐고. 그 뒤로 농부는 세상 일을 하나씩 배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머니를 닮은 구부정한 꽃. 아주 먼 옛날 한 할머니가 손녀 셋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큰 손녀와 둘째 손녀는 심술이 많고 셈을 잘 부려서 서로 티격태격 잘 싸웠습니다. 거기다 늙은 할머니를 도와드리지도 않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며 응성만 부렸습니다. 하지만 막내 손녀는 언니들과 달리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씨가 곱고 착해서 할머니 일을 곁에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키웠습니다. 어느덧 새 손녀는
예쁘게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떵떵거리며 사는 대감집에 시집가고 말 테야. 큰 손녀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손녀는 대감집 아들에게 정말로 청혼을 받았습니다. 큰 손녀는 기쁜 마음으로 대감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돈 많은 집에 시집가고 싶어. 둘째 손녀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 아들에게 정말로 청혼을 받았습니다. 둘째 손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시집을 갔습니다. 좋은 데로 시집을 가서 기뻐요. 아무렴, 아이고 둘 다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렇게 두 손녀가 떠나자 막내 손녀와 할머니는 오순도순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손녀도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개 넘어 가난한 나무꾼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떠나면 혼자 어떻게 사세요? 아유, 걱정하지 마라. 잘 사는 너 언니들이 있지 않니? 더 늙고 힘들어지면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할머니는 오히려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는 막내 손녀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는 더 늙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아휴, 죽기 전에 손녀들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으련만. 손녀들을 몹시 그리워하던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짐이라곤 보따리와 지팡이 하나가 고작이었습니다. 할머니 먼저 큰 손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대감집답게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을 쿵쿵 두드렸죠. 그러자 집안에서 하인이 나와 투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아이고, 이 집 며느리가 내 큰 손녀라오. 할머니가 왔다고 전해주구려. 큰 손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확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동안 잘 지냈냐?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큰 손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만 큰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메모차게 부딪히며 하인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거지 할머니를 집안으로 들여보내면 어떡해? 혼이 난 하인은 화를 내면서 할머니를 대문 밖으로 멀리 쫓아냈습니다. 에이, 거지 할멈이었잖아요. 아유, 어서 쏙 사라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섰습니다. 아휴, 내 모습이 초라해서 모른 척을 하는구나. 둘째 손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손녀는 뽀로통한 얼굴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이고,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손녀의 쌀쌀맞은 태도에 할머니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머니, 거짓말 마세요. 우리 집에 눌러 앉으려고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둘째 손녀는 할머니를 쏘아보다가 집안에 있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사시겠대요. 헤헤, 말도 안 돼. 당신한텐 그런 리가 있잖아. 아유, 그런데 왜 우리가 할머니를 모셔? 둘째 손녀 사위는 할머니를 보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면서 쓸쓸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손녀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 봤으니 이제 된 거야. 나를 모른 척 하는 데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휴.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막내한테 가자. 틀림없이 나를 반겨줄 거야. 고개나무에 사는
막내 소년의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꼬부랑 고개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마지막 힘까지 가까스로 내어서 마침내 막내 소년의 집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까지 내려왔습니다. 아휴, 이제 다 왔구나. 막내야, 할미가 왔다. 아휴.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차디찬 흙 위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막내 소녀 사유였습니다. 아침에 나무를 팔러 장에 갔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소녀 사위는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막내 소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착한 막내 손녀 부부는 양지 바른 언덕에 할머니를 묻어드렸습니다. 그 뒤 할머니 무덤에는 할머니를 닮은 구부정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소년과 세 개의 주머니. 어느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죠. 사대 가서 나무를 좀 해오마. 그러니 집 잘 보고 있거라. 예,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러고는 소년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열심히 하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밤이 깊어갔는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새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아버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소녀는 몹시 걱정이 되어서 발을 동동 굴렸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어린 소녀는 용감하게 깊은 산속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죠.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만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 뿐 아버지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산속을 오랫도록 헤매었죠. 배도 고파오고 기운도 점점 빠졌죠. 안 되겠다. 잠시 쉬었다 가야지. 그렇게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앉아서 잠시 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죠.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소년의 앞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너 아버지가 못된 거인에게 잡혀간단다. 예? 아버지가 거인에게 잡혀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나요?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여서 거인의 집을 찾아가거라. 산신령은 이렇게 말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 소년도 잠에서 번쩍 깨었죠. 큰일 났네. 어서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어.
다급하게 소녀는 산을 뛰어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저런 못된 거인 같으니라고. 우리가 도와주마. 어서 가서 아버지를 구하렴. 고맙게도 마을 사람들은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소년에게 얼른 모아주었죠. 소년은 벼룩과 빈대와 바늘 한 말을 담은 3개의 자루를 등에 지고 다시 산을 올라갔어요.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자 날이 곧 저물었죠. 소년은 머물 만한 곳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깊은 산속에 외딴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저 집에서 쉬고 내일 아버지를 찾아야겠어. 집안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소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죠. 바로 그때 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년이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험상궂은 거인이 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내가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혼날 줄 알아. 이서방, 아, 예. 김서방, 네. 박서방, 아, 예. 홍서방, 예. 문서방. 예. 광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중에 소년의 아버지도 있었고요. 그렇게 거인이 이름을 다 부르자 크게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죠.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군.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 볼까? 거인은 큰 방으로 들어가더니 베개를 비고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았어요. 소녀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거인의 방에 벼룩 한 마를 풀었죠. 얼마 뒤 거인은 온몸을 벅벅 긁으며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아이고, 또 가려워라. 아이고, 이왜 벼룩이 이렇게 득실거린다. 아이고. 거인은 한참 동안 벼룩을 터느라 야단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마루에 벌러덩 누워서 또 잠이 들었어요. 소년이 다시 빈대 한 마를 몰래 풀었죠. 빈대는 꾸물꾸물 거인의 몸 위로 올라가더니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가려워. 아유, 이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군. 거인은 또 끄적끄적 몸을 긁으며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곤 커다란 소나무 밑에 누워서 다시 잠을 잤죠. 소녀는 바늘이 든 자루를 메고 살그머니 나무 위에 올라갔죠. 이 나쁜 거인아, 이번에는 바늘 맛 좀 봐라. 그렇게 바늘 자루를 거꾸로 들자 바늘이 우르르 떨어져서 거인의 몸에 콕콕 박혔어요. 따가. 아유, 소나무에서 왜 바늘이 떨어진다. 거인은 몸에 박힌 바늘을 뽑아내면서 연신 하품을 계속했죠. 할 수 없군. 마지막 방법을 써야겠어.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솥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솥 안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 마수리. 잡아줘라. 그러자 거인의 몸이 솥 안으로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는 거예요. 거인은 솥 안에 누워서 뚜껑을 덮은 채 다시 잠을 잤고요. 잘됐다. 바로 이때야. 몰래 거인을 지켜보고 있던 소녀는 커다란 돌을 얼른 솥뚜껑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고요.
살려줘. 마침내 거인은 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광으로 달려가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들 나오세요. 소년의 아버지와 함께 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우르릉 뛰어나왔죠. 아이고 얘야, 고맙다 고마워. 아버지, 어딘가에 사람들이 더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거인의 집을 뒤졌어요. 그런데 집 구석구석에서 거인이 숨겨둔 보물들이 와르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물을 똑같이 나누어 줬대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소년과 아버지는 보물을 팔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